자, 이번 강좌에서는 그 랩뷰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 함은 초기화하지 않은 Shift 레지스터의 저장 공간을 변수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추후에 또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 랩뷰를 이용해서 랩뷰에서 구현할 수 있는 표준 상태 머신 구조라는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을 할 때 상태 천위를 이제 이런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활용을 해서 다음에 천위해야 될 상태를 정의하는 그 VI를 만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예제처럼 어떤 코드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C 언어나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 사용하는 구조체처럼 어떤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많은 원소 데이터를 내가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이 세 가지 큰 목적 중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어떤 코드의 수행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코드에서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형태를 보면은 Shift 레지스터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Shift 레지스터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즉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게 되면 함수가 수행이 될 때마다 그 수행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 수행이 될 때는 Shift 레지스터의 값이 디폴트로 0인데 한번 수행이 되고 나면 이전에 수행된 결과 값이 Shift 레지스터에 저장돼 있고, 그 다음번에 수행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수행했을 때 그 마지막 결과 값이 초기 값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행할 때마다 결과 값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Shift 레지스터를 쓰는 경우에는 항상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기능적 글로벌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징이 Shift 레지스터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ile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은 항상 참입니다. 즉 while 루프는 한 번만 수행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while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가 들어있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열거형 상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열거형 상수를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 만들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서는 이 커맨드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어떤 열거형 상수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코드의 확장성을 고려하면은 이걸 이제 그냥 열거형 상수, 열거형 컨트롤을 쓰는 게 아니고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타입 정의 속성을 가지고 열거형 컨트롤을 쓰시면 차후에 어떤 그 컨트롤 아이템을 추가를 하거나 삭제할 경우에 일괄적으로 이 열거형 컨트롤 사용되는 부분이 모두 같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입 정의 형태로 열거형 컨트롤을 입력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커맨드 열거형 컨트롤의 입력으로는 set과 get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인 경우에는 tcount 값을 읽어서 shift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과 시간에는 값을 0을 넣어주겠다는 거고요. get인 경우에는 다시 tcount 값을 읽어서 그 읽은 값에서 이전에 내가 저장해 놓은 tcount 값을 뺀 다음에 그 뺀 값을 경과 시간에 출력으로 내보내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드는 내가 어떤
그 어떤 특정 코드 부분이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때는 코드가 수행되기 전에는 그 커맨드 입력으로 set을 인가를 해줘서 시작을 하고, 코드가 수행된 다음에 수행 이후에는 get이라는 이제 그 커맨드 값을 줘서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아이템에는 FGV time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FGV라고 하는 거는 Functional Global Variable의 약자로서 한국어로는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time이라고 이제 그 명칭을 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state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검은색 삼각형 모양이 있죠. 이거는 사용자 정의 컨트롤인데 속성은 타입 정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tate로는 start하고 end 두 가지가 있어서, start인 경우로는 마찬가지로 그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이밍 함수 중에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날짜 시간을 이제 초로 얻어서 shift register에 임시로 저장을 해 놓고, state가 end가 되면 다시 읽은 다음에 이전 값을 빼서 경과 시간을 이제 초로 표시해 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커넥터 펜도 이렇게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은 왼쪽 하단과 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경과 시간을 이렇게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했고, 입력으로는 스테이트를 받게 해놨습니다. 이따 이제 실습할 때는 이렇게 이제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tCount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그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코드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loop가 있고, while loop 안에서는 이 for loop가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앞쪽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하나의 서브 VI로 모듈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입력으로 스타트를 인가를 해주고, 코드가 수행된 다음에는 end state를 줘서 경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동일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고요. 자, 자, 여기서 새 VI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은 바탕화면에 기능적 글로벌 변수에 main.vi라고 하겠습니다. main. 자, 일단은 그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for loop를 하나 만들게요. for loop를 하나 만들고요. 자, for loop의 루프 카운트 값을 얘를 컨트롤 바꾸고, 자, count라고 하겠습니다. count. 자, 그리고 카운트 값은 좀 큰 값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선택된 값은 제가 입력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요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r loop가 얼만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while loop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while loop하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자, 정지 버튼은 실버의 불리언의 정지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아이템에서 라벨은 안 보이게 하겠고요. 자, 근데 자, 이렇게 하고, 자, 플래시 시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을 감싼 다음에,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타이머의 T 카운트 값을 하나 가져오고, 처음에 T 카운트 값을 입력으로 읽어서 시프트 레지스터에 인가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수행되고 난 다음 이후에 다시 tCount 값을 읽어서 숫자형에서 빼겠습니다. 자, 빼기 함수 써가지고 자, 뺄게요. 그리고 뺀 결과를 다시 Shift 죄송합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읽은 값을 다시 Shift에 레지스터 입력을 넣어주고요. 이게 뺀 값은 인디케이터로 해서 수행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행시간 미리세크죠. 자,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 코드의 의미는 이제 이 루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돌면서 정지 버튼이 참여되기 전까지 계속 돌면서 요 포루프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루프 이 부분을 일종의 차후에 이제 응용하실 때는 어떤 내가 그 수행 시간을 측정하고자 하는 코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감싸가지고 tCount를 이용을 해서 수행 시간을 측정해 보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100만인 경우에 뭐 3mm 정도 되네요. 1000만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 오토 컨트롤 쪽은 0부터 뭐 100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은 오토 스케일로 하고, 자, 뭐 보면은 대략 40ms 정도 평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중간중간 좀 튀는 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코드여가지고 이 정도만 돼도 그냥 눈으로 봐도 뭐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근데 일단 메인에 이렇게 쉬프트 레지스터가 있다고 하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활용을 해서 메인 VI에는 쉬프트 레지스터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만들려고 하면은 먼저 그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정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컨트롤에서 일단은 타입 정의로 속성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열거형 컨트롤 하나 가져오고 이름은 스테이트로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로 하고, 그 다음 아이템 편집에서 스타트와 엔드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마찬가지로 하고 스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I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 VI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가 되겠고요. 저장은 그냥 제가 앞에 프레픽스로 FGV라고 하고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드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일단 기본 구조는 파일 루프고, 파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이고요. 그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는 있어야 되고, 근데 shift 레지스터는 초기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파일 루프 안에 구조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구조고, 그 다음에 vi 선택해서 state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얘를 컨트롤로 바꾸고요. 자, state 입력을 받아서 자, state 값이 start이면 tcount 값을 읽어오고요. 자, tcount 값을 읽고 end면 자, end면 다시 tcount 값을 읽는데요. 자, 읽은 값에서 이전 값을 빼는 거죠. 자, 빼기. 자, 빼서 인디케이터로 해서 얘는 수행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행 시간. 단위는 미리세크죠. T 카운트가 미리세크니까요. 그리고 스타트일 때는 수행 시간은 값을 0으로 해주고요. 자, 이게 간단한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콘을 좀 편집을 해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서 스테이트 수행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 편집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요 경계선을 하고 컨트롤 X를 해서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FGV 그 다음에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화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플러스터에서 에라 입력, 에라 출력을 가져오시고, 자, 커넥터 펜 연결을 해주시고, 자, 입력으로 스테이트 받고 출력으로는 수행 시간이 나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에러가 없는 경우만 코드가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고, 케이스 구조의 조건 입력으로는 에라 클러스터 입력을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고, 에러가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수행을 하지 않게 이렇게 코드를 짜주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기능적 글로벌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FGV 타임 가져오고, 입력으로 스테이트를 스타트를 주고, 출력으로는 엔드를 주고요. 자, 이 사이에 포르프 코드를 똑같이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하나 만들고, 자, 위에서는 이렇게 플랫 시퀀스 구조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플랫 시퀀스 구조를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터널 모드는 마지막 값을 나가게 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for 루프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얘를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자, 생성에 이건 여기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수행 시간과 웨이브폼 차트는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수행 시간 이렇게 하고, 웨이브폼 차트 연결해주고 똑같은 값을 연결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전체를 루프로 감싸겠습니다. 자, 이게 같은 코드거든요. 근데 정지 조건은 얘를 하겠는데요. 로컬 변수를 만들려고 하면은 기계적 동작은 래치가 되면 로컬 변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놓을 때 스위치로 바꾸고요. 이 정지 버튼을 로컬 변수 하나 만들어서 1기호 변경하고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위에 코드를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해서 만든 코드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딱 보시면은 이 위에 코드 같은 경우는 shift 레지스터가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 코드를 분석할 때 일단 약간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아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이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 시간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구나 해서 되게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좋거든요. 하지만 가독성은 좋은 반면에 이제 서브 VI를 만들어서 동일한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브 VI를 만들면 단점은 수행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이 서브 VI로 안으로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은 별로 차이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수행 시간이 조금은 평균으로 했을 때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찌됐건 이 코드가 동작하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정지할 때 이게 이제 스위치로 했기 때문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서 값으로 해서, 자, 에라 클러스터는 아래에 썼기 때문에 아래에서 코드를 반복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정지 버튼을 마지막에 폴스로 해주면 다시 수행할 때 문제가 없겠죠. 자, 수행을 했다가 정지하면은 멈추고. 자, 이처럼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세상 만사에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는 것처럼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속도는 약간 느려지는 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그 코드 운영상에서는 더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메리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어떤 코드의 수행 시간을 측정할 때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을 했지만, 보통 이제 그 어떤 다양한 원소의 데이터를 내가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그 데이터를 뽑아다 가져다 쓰는 용도로, 그러니까 구조체의 변수 활용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본인이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